이제부터는 다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대략 11년 정도 걸립니다. 재수를 했거나 군대에 다녀온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이 정도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했는데 과연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요? 잡코리아에서 2020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체감 은퇴 연령은 평균 49.7세. 49.7세라니 아직 멀게만 느껴지나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009년 비슷한 조사에서는 53세였어요. 그런데 2017년 조사에서는 50.2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2.8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49.7세가 된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은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하고 남성은 조금 더 오래 일을 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리 큰 차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인가? 이 그래프를 봅시다. 중앙일보에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19년 12월 5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표현한 겁니다. 1970년대에는 남성이 58.7세, 여성이 65.8세였다가 점점 올라가서 2017년, 18년에는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장을 퇴직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49.7세.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 58.7세였으니까 직장에 퇴직한 후 8.7세 정도만 지나면 삶이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80년대가 되면 이 기간이 약 14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1년인데 준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퇴직한 이후에 보내고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1998년이 되니까 21년이 됐어요. 2008년이 되니까 26년이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하고 비슷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만큼 퇴직한 이후에도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29.5년인데 여러분이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퇴직 후의 생존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까요?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직장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이 25살에 취업한다고 치면 그만큼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하지요? 그래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11년이 걸리는데 이후 직장에 들어가면 24.7년 일하다가 퇴직 후에는 33.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잘 반영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생 맞춤 인생 보험 편인데요. 살아가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라는 주제의 이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제시됩니다. 58세, 세 번째 회사, 세 번째 직업.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 맞춰서 앞에 정리한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진로 준비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11년. 그런데 직장 생활이 쪼개지지요. 하나의 직장은 이제 불가능하고 직장 1, 직장 2, 직장 3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전부 혹은 일부가 직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럼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솔직히 40대 이상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나중에 은퇴 이유가 어려워지겠지만 우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30대 이하는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선 안 됩니다. 아직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인식을 바꾸고 패턴도 고쳐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프 사이클, 즉 인생 주기 혹은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 주제와 연관되는 이직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 지은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10년차 직장인의 이직 횟수를 조사하니까 2019년 기준으로 평균 4회라고 해요. 그런데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이것이 2.9회로 조사되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직이 조금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를 평생 직장이라는 견고한 연대가 해체되고 느슨한 연대 사회로의 진입이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노동 환경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 직업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요. 학력보다 학습이 중시되는 평생학습의 시대로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보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시하는 평생 직업의 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의 매력이 줄고 도전이 생활화되는 평생 도전의 시대로 나아가 특정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른바 N잡의 시대로. 자, 여기에서 N잡 또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N잡러의 개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견해가 서준열의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주변으로 확장하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라고 제시합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시인이 시창작 활동도 하지만 방송 작가로 일하기도 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학교와 아카데미에서 문예창작 교육자로 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낯선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우리 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분의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한 가지 직업이 더 있는 셈이고요. 서준열은 이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원소스 멀티 유수에 빗대서 원 스킬 멀티 잡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시각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벤처 사업가이자 IT 전문가,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는 호리에 다카후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시끄러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다소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측면을 좀 접어두고 그의 주장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동력이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을 비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심장을 뛰는 일만을 골라내는 힘이 다동력이다 라고 정리해요. 이 태도는 어찌되었든 이런 주장만큼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더 구체화됩니다. 어차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직을 계속해야 한다면 과연 내 첫 직장이 내 은퇴할 무렵, 즉 49.7세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히 큽니다. 그럼 내가 대기업을 가겠다고 혹은 더 좋은 직장에 가겠다고 아등바등 스펙을 쌓아가면서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흔히 다모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찰스 핸디라는 사상가가 The Age of Paradox라는 책에서 언급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은퇴 이후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한 번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내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온 시대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로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공이 적성에 잘 맞고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음,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길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글쓰기에 돌입하지 않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일모작 곡선이죠? 그런데 이 일모작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49.7세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직장만 고민하지 말고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봅시다. 다모작 시대를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호 작가의 쿨하게 생존하라 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선 대략 3단계, 3번의 이직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25살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보통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4학년이 되어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가령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용어가 썩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면 스펙은 올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경력직 우대.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드물어요. 우리는 이제 졸업하는데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 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경력이 없다는 한계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직, 즉 경력직으로 점프하기입니다. 보다 규모가 작은, 경력을 따지지 않는, 그러나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속하면서 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직장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서 가장 정점이 오른 시기에 더 큰 회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 나가는 방법이 직장인이 생존하는 방법이다 하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처럼 어렵지만 노력해서라도 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년 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긴 안목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에 직접 직면해야 하는 세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